안녕하세요. SNT의 박지영 강사입니다. 어, 예, 맞습니다. 예, 어,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단대부고만 맡아서 하는 선생님인데요. 물론 시기별로 단대부고 아닌 학생도 만날 수 있는 텀이 특강 내지는 이제 곧 중3 수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주로는 이제 주력해서는 이제 1학년, 2학년 단대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올해 한 개년으로는 1, 2, 3학년 전부 다 50명 마감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한 내력이 있습니다. 어, 강사니까 실정 얘기를 좀 하면 저희 반 안에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9등급 세대 친구들 중에 1, 2등급이 11%인데요. 11%의 한 절반 정도가 저희 반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반응 좋은데요.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분위기가 唰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못 얘기했나?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 학년이 좀 올라갈수록 자원이 좀 좋아지는 좀 특이한 일들을 제가 학교별로 한 수업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학교별 수업이라는 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는 이제 유아 독전 굉장히 외롭게 단대부고 수업을 제가 열었는데 당연히 이제 단대부고 미적분 내지는 3학년 1학기 전체 1등한 학생도 저희 반 수업을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겼던 이제 후기인데 뭐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이게 내신이라는 건 분명히 학교별로 특색이 있고 특별히 단대부고처럼 유인물과 어떤 변형 문제 위주로 내는 학교에서는 그것에 집중하고 선착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을 학생한테 줄 수 있는지 저는 매년 느끼고 있어서 예, 올해 이렇게 실적들이 있었다. 잠깐 제가 재장을 살짝 했고요. 성적 향상의 2학년 제가 믿기로는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으로도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얘기를 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원래 그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뭐 글짓기 내지는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문학소년을 자칭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주인 선발대회 고산시 그분이 이제 선발되는 일이 있었고 제가 그거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래서 교장실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문과로 쓴 거 제가 번복하겠습니다. 도장 다시 찍어주세요 하고 이과로 이제 전환한 게 2학년 되는 겨울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이랑 1대1 비교할 수는 없죠. 그때는 이제 공부량이나 그런 게 지금처럼 터프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좀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문과 성향 학생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탈피하고자 하루에 10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10시간이 최소였어요. 10시간이 최소였고 어느 순간 제가 이 2달이라는 방학을 다 끝내고 났을 때 제가 첫 시험을 봤을 때 물론 저는 평준화 고등학교 일반 학교지만 제가 수학 1등 그리고 이제 줄곧 제가 이제 조그마한 학교에 전교 1등을 해왔는데요. 그 2달 반 동안이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뭐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수학 과목 이거 이렇게 고등 과목인데 내가 늦게 시작한다고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내부의 의심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은 제 얘기도 했지만 제 학생들이 가장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정말 근거지. 그래서 저는 정규반에 올인합니다. 대수 공부하는데 올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2학년의 승부를 정말 심플하고 정말 단순하다 생각하는데 2학년의 승부는 해야 될 걸 해주면 그냥 성적이 나오는 구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프린트 변형 문제 위주로 나오는 학교인데 너무 프린트 위주로 내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또 저처럼 이제 학교별 반 수업하는 게 많이 생기니까 학교에도 울림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기준으로는 단대부고에서 제가 아무리 프린트 문제를 잘 대응해 주더라도 이제 외부에 혹은 창작 문제를 내면서 어렵게 내는 기조가 있는데요. 2학년 때는 그런 기조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레퍼런스와 출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갖다 쓰면 학생들이 못 풀어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의 승부는 해야 될 걸 하는 것만으로도 이걸 온전히 완주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수능의 나이가 이제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역대 모든 4점짜리 모으면 보통 대수 미적분 원 1000문제가 넘습니다. 1000문제가 넘는 문제들을 겨울방학 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뭐 1학년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렇게 수능 특강을 쓰는 국어 영어 교재들이 있잖아요. 보통 수학은 2학년 때 유입이 됩니다. 수능 특강 레벨 2, 3 모음을 제가 한 8년치를 예쁘게 이제 모았고요. 이 수능 특강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건 경찰 사관 기출 문제들을 최근에 봤을 때
경찰 사관 기출 문제가 그간엔 도도하게 수능이란 기관에 절대로 결부되지 않고 독립적인 문제를 내왔는데 작년 올해 다 수능 특강 변형 문제를 사관 경찰대 문제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수능 문제에 즐겨내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관 기출처럼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낼 게까지 다 낸 문제, 정말 이제는 후기 수능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건 낼 수는 없다. 그러면 그간에 했던 문제 모음들 중에 가장 좋은 실험들, 가장 좋은 문제 유형이 뭐냐? 수능 특강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이 뭐 2학년 내신에 정말 즐겨 나온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만 합쳐도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내신 기출, EBS의 일단 시중 문제집 잘 나오는 시중 어떤 문제집들을 생각하면 풀어낼 게 정말 방대합니다. 저는 조3모사식으로 뭐 일부 대형 학원들에서는 한 번 할 때마다 숙제를 150문씩 준다는 저는 그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화목 정규반 수업이고 할 만큼 줍니다. 50문제, 80문제. 뭐야 대형 학원에 비하면 굉장히 적네. 근데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거야. 야, 너 워크북 빨리 풀었지? 그럼 이제 부교재 푸는 거야. 해서 저는 일종의 똑같은 문제량을 푸는데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정규반에서는 정말 필요한 내신 기출 혹은 기출 문제, 시중 문제집의 어떤 엄선된 엑기스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본인들이 혼자서 풀 수 있을 때에는 기출 문제 모음집이나 수능 특강을 풀 수 있게끔 기출 문제로 계속 도전합니다. 근데 제가 잘 본 게 맞다라면 기출 문제에 학생들이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잘 풀게 돼요. 왜냐하면 내신은 틀리라고 낸 문제라 늘 골치가 아팠는데 수능 문제는 다 맞추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쉬운 4점에서 괜찮은 4점까지는 본인 힘으로 풀어내는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킬러 문제가 모여있는 건 제가 수업 때 다루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출의 내력을 꼼꼼하게 해나가면서 2학년의 진정한 어떤 성장의 내력이 완성된다. 저는 이거 진짜 이거 하나 온전히 푸는 것만으로도 2학년의 목표는 다 한 거다.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클리닉 같은 경우도 절대로 뭐 누군가한테 맡기거나 하지 않는 토요일은 제가 특강도 잡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클리닉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은 쫙 빠진 상태에서 2학년 학생들, 예비 고2 학생들만 남아 있는데요. 오전 텀과 오후 텀에 나눠서 꼼꼼하게 제가 직접 지도해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 이 여름이 어쨌든 저한테 1년 맡겨주고 또 지속 수강하거나 새로 유입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요 2학년이 정말 유의미한 시간이 되게끔 주간 단위로 플랜을 잘 짜주고 공부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시간이 클리닉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클리닉의 진심이라서 전체 정규반 내용 중에서 이 클리닉 내용과 전체 하는 어떤 이 방대한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준비한 특강 수업은 이제 미적분 수업이 2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력 수업인데 혹시 이 중에 단대부고 어머님 계신다라면 아니면 혹은 뭐 디스쿠나 이런 게시판을 잘 보신다라면 단대부고가 1학기 때 도도하게 이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정분할 내지는 어떤 추정치로 A그레이드 90점 이상이 3%가 안 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셨고 이번 최근에 치러진 기말고사는 단대부고 역사상 제가 11년 차 대치동 강사인데 11년 동안에 가장 쉬운 시험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나 어떤 진동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면 아래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건 2학년 친구들, 고3이 되는 2학년 친구들의 수투 시험입니다. 지금 미적분 원으로 과목이 고쳐졌지만 수투 시험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단답형 4문제가 고난도 형태로 어렵고 2문제 프린트 변형 문제, 1문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 1문제 창작 문제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적분 원 과목만큼은 저희 그 단대부 학생들 중에 36명의 1등급 학생이 있고요. 저희 반에 10명 정도 된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정말 실력 있는 학생들한테만 아슬아슬 2등급이 나온 학생들한테만 우선 권하는 정말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의 깊은 수준까지 맛보자 해서 실력 심화 수업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고요. 그러니까 개념 수업은 똑같이 진행이 되되 개념이 없는 건 지양하고 개념 수업을 꼭 하되 문제 푸는 스펙트럼이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의고사의 치열한 내신 변형까지를 다루는 게 제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 중에 뭐 이를테면 이제 그래도 저희 반에 나름대로 제가 수학만 좀 하나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루두루 잘하면 생각보다 1.0에 가까운 학생이 더러 있습니다. 그 학생들 요번 뭐 이 겨울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표가 짜 있어서 강압적으로 클리닉 하는 걸 특히 특강에는 좀 싫어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 수업은 클리닉을 없애려고 하다가 클리닉은 옵션으로 제가 뒀습니다. 단대부고 졸업하고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올해 호흡을 맞춘 조교가 직접 지도하는 클리닉이고요. 이건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꼼꼼하게 진행되는 클리닉이 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신청해서 제가 수업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컨텐츠에 절대 이제 타협이 없는 과목이라 좀 터프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6회차와 12회차에 학생들이랑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치릅니다. 진도를 나가지 않고 시험만 치르면 그 진도식 수업하는 기간 동안에 시험 치르고 해제하면 끝? 그럼 클리닉 시간에 뭐 하지? 라고 했을 때 이때 제가 이제 각자 풀 수 있는 분량을 주고 한 명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씩을 두고 제가 집중 상담을 진행합니다. 항상 제가 특강에 이 중턱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필요성은 첫 번째 2달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월 정도가 끝나갈 즈음에 본인들이 12월 넘어가서 가졌던 초심들이 조금은 옅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팩트로 공격해야죠. 1학기 때 너, 1학년 때 너 등급 어땠어? 너 어떻게 목표를 했는데 얼만큼 결과를 이뤘어? 너 지금 이 실력심화 수업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하기에 숙제 내실 때 어땠어? 한번 이제 반문하고 부드럽게 본인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서 아 이거 내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전체 수업 안에 제가 오랫동안 대치동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아무리 전교권 학생이어도 미적분 1과 미적분 2를 적분을 다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말고사를 막 치르고 나면서도 정말 전교권의 학생인데도 이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는 이미 그 학생들의 어떤 내력도 고려해서 미분을 좀 상대적으로 빨리 쳐서 1월이 끝나고 2월에 잠깐 내신 휴강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설 연휴도 끼면서 다시 복귀해서 나머지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툭 끊어놓고 적분만 뒤에 진행되는 수업이 대다수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1월 중에 어쨌든 적분을 도입할 수 있는 진도로 마련해서 적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나 회차나 에너지를 더 들여서 상대적으로 못하는 걸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짜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간고사 볼 때쯤 그런 적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강조해서 완성도 있게 과목을 공부하자라고 이제 플랜을 짜주면 본인도 이왕 특강에 들은 거 정말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가지고 2월 기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확신이 들었던 사례가 이제 왼쪽이 이제 학생한테 동의를 당연히 구하고 그 상담의 내용들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 1학년 학생이고요. 여름에 제가 특강을 진행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요즘에 AI 기술이 좋으니까 AI가 요 녹음을 좀 상대적으로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예쁘게 틀로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렸는데요. 어머님들이 특히 남아 좀 말 잘 안 듣는 남아 말수가 적거나 좀 반항적인 남아들은 사실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대화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얘기 못하는 민낯을 강사한테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1학기 때 대찬과 제 수업을 같이 수강하면서 에너지도 시간도 노력도 재정도 2배 이상을 들여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제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두 수업 좀 하나 좀 끊게 해주세요. 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학생은 문제 중독자였어요.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미 유력하다 생각하는 공수 원 시중 문제집 10권 정도를 다 풀어낸 내력이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공부량이 받쳐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나름대로 문제를 중독적으로 풀어도 제 반과 다른 유력한 탑반을 같이 놔도 시험이 안 돼요. 왜냐? 내신이 뭔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문제만 많이 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에 맡겨주시고 제가 좀 꼼꼼하게 지도를 하겠다라고 어머님께 약속을 하고 또 저를 믿고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한 내력에 특강 수업에 대한 상담이지만 제가 1학기 때의 모습들을 좀 반추하면서 야 이거 너 고칠 부분이 이거야. 제가 정말로 소신껏 너는 오히려 문제 푸는 양을 줄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각자 매일매일 문제 푸는 것에 어떤 특별한 문제들을 정해서 연구 노트를 쓰고 네가 쓰기 싫어도 문제까지 쓰는 훈련을 해서 너가 정말 그 고민했던 한 문제들을 연구 노트를 적어와.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클리닉 때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꼼꼼하게 공부하기를 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학습 계획도 이렇게 하자라고 방향을 잡아주고 명확하게 콕 찍어줬어요. 제가 이 시간에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한 번도 학생이 받은 어떤 내신의 결과를 역량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신은 기술적인 문제고 반복에 대한 문제인 거고 아는 지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서요. 너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제가 말로만 이제 그냥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 역량이 너무 뛰어난 학생이라 야 너 진짜 원하면 1등도 할 수 있어 라고 제가 상담일지에 남겨놓고 어머니께 보내드린 내력이에요.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100점이 없대요. 그럼 너가 1등 아니냐? 제가 1등이래요. 단대부 1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온 거예요. 저도 또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는데요. 또 겸손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100점이 한 명이 조용히 이제 다른 학원에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등이다 하고 이제 한껏 저희가 고무돼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끝이 끝에서 그래, 끝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모르는 거야 이랬는데 어쨌든 2등이에요. 단대부고 2등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 본인이 2등 했지만 그 2등의 내력이 점수를 3, 40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자기 시행착오나 헛된 노력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강사기 때문에 잘 짚어주고, 그러니까 정말 공부의 방향을 짚어주는 게 정말 내 역할이기도 하구나 절감했던 한 사례여서, 요 제 특강 수업에는 항상 요 중턱에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해주고, 전체적으로 특강 과목뿐만 아니라 본인이 목표하는 과목들을 겨울 기간에 잘 공부할 수 있게끔 좀 잘 다듬어 주려는 게 제 노력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본 실력반에 기본자가 들어가 있는 수업은 정말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단대부고 수업에 36명 1등급 학생들은 요 1학년이 끝나고 나름대로 자기 만족이 있겠죠. 뭐 어찌됐든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1등급이 안 나왔거나 2등급 렌지가 저희가 34%인 것을 생각하면 대다수 학생이 2등급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이 1년을 나고서 그 자화상이 뭐냐면, 나는 수학을 잘 못해. 내가 넘을 수 없는 저 콘크리트 같은 벽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에 대한 어떤 패배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경험에 의해서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닦아주고, 제가 기본이라고 하는 만큼, 야, 너네가 그냥 결국 제가 아까 전에도 내신 성적으로 제가 학생의 역량을 절대 판가름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내신은 괴물 같은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이 양식화된 시험이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 개인의 어떤 역량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강 수업만큼은 기본자가 들어간 수업에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 본인이 한번 숙제하려고 하면 그간의 내신 문제는 킬러 문제에서 더럽게 어려워가지고 못 푸는 문제 수두룩 빽빽이어서 숙제 해오면서도 틀렸다 별표 그렇게 많았는데, 적어도 특강만큼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힘으로 거의 풀어보고 선생님이 클리닉 때 도움 주는 것만으로 완성도 있게 해보는 정말 좀 만족스러운 수업을 해보면 좋겠다가 제가 준비한 기본 수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업과는 다르게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고요. 제가 너무 마음하고 좋아하는 이제 조교 친구들을 한 8에 10명당 1명씩 담임제로 조교도 붙이고요. 제가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 지휘를 하면서 하루하루의 데일리 공부, 그리고 숙제, 그 숙제에 대한 오답들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케어하고, 좀 자존감 내지는 자신감 그리고 따뜻함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고 좀 재밌게 공부하는 걸 좀 목표로 하는 수업이 요 특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6회차에 중간 모의고사 보고 집중 상담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기아 벡터인데요. 예전에 전신의 기아 벡터 때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뭐 몇몇 선생님들이 그런 걸 주도하시는데요. 이 단대부고 기아 벡터 내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그냥 내도 이제 평균이 3, 40점이었던, 제가 2015년도에 대치동 유입됐는데 그때 기아 벡터 시험을 봤을 때 항상 30점, 40점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한동안 절대평가로 진행됐죠. 그래서 엊그제 기아 시험을 봤는데 저희 반 2학년 S반 학생들의 절반이 다 맞습니다. 그 물시험이에요, 지금. 절대평가니까. 그런데 지금 1학년 학생들은 다시 상대평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난이도, 어떤 강도로 나올지는 사실 새로운 세계로 돌아가는데, 과거의 경험에 미루었을 때는 절대로 쉬운 과목이 아니다라고 확언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대부고의 내력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는 다르겠지만 2학년 1학기에 배정된 학교가 있고 단대부고처럼 2학년 2학기에 배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아가 노베라면 이 어떤 12월에서 1, 2월 동안에 기아를 하는 건 필수입니다. 이거를 여름 때 시작해서 내신의 수준에서 점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건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하라는 과목이 얇긴 하지만 그렇게 녹록한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 플러스 실력으로 얘기를 한 건, 이 실력은 내신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작년에 준비했던 교재에 내신에 나올 법한 혹은 모의고사에 좀 어려운 문항들을 충분히 좀 살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초견인 학생도 들으라고 만든 수업이긴 한데 아주 그렇게 녹록한 수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아도 계속 반작용처럼 요즘에 뭐 화통런이다 뭐 얘기가 많다 보니까 미적이랑 밸런스를 맞추기에 최근 기아 기출들이 좀 어려웠어요. 최근 어떤 수능의 문제들을 답습하면서 내신이 만들어진다는 생각했을 때 이 곧 닥칠 내년 2학기의 기아 수업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루를 빼서 아예 기아 정규반을 만들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과목이니 안 했다라면 반드시 겨울엔 할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스케줄인데요. 뭐 예비 고2니까 주로 2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기본 실력을 들으면 기본 실력 듣고 정규반까지 이어지게끔, 혹은 실력 심화 학생들은 뭐 클리닉을 옵션으로 가져가면서 월금에 가져가게끔 돼 있고,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제 클리닉은 토요일 하루 종일 진행이 되고, 정규반 클리닉으로 이제 마련해 두긴 했는데 뭐 각자 사정들이 있죠. 그래서 특강 기간에 좀 부족하면 제가 토요일 날 부르기도 하고, 이건 제가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토요일 시간에 전적으로 클리닉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